얼마나 남나 보여주는 수익성 비율 살펴보죠.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은 어려운 끝에 대형 청새치를 잡죠. 항구로 돌아오는 동안 끊임없이 이 청새철을 공격하는 상어떼를 만나죠. 결국 청새치는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상어에 의해서 뼈만 남게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큰 수익을 냈지만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었다면 남는 게 없는 거죠. 얼마나 남는 사업을 해서 결국 이익을 냈는지 한눈에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가 바로 수익성 비율입니다. 이 수익성 비율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거둔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자산 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가, 이익 창출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등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영업 성과를 요인별로 분석하는데 흔히 이용되는 지표입니다.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조달한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도 보여주는데요. 이 수익성 지표는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죠. 자, 사마페인트라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 건데요. 2009년과 2010년 양개년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이 막대 그래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재밌는 건 2009년에 비교해서 2010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죠. 그런데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나는 영업이익률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매출액이 이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매출액은 분명히 막대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그런데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 보듯이 영업이익률은 크게 하락합니다. 이런 일이 크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죠. 자, 그 원인이 뭐냐면 원료값 상승과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가격을 뭐 떨어뜨리거나 쉽게 못 올리는 거죠. 원료 상승이란 건 무슨 얘기야? 매출 원가,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죠. 2010년과 2011년 사이에는 매출 성장세는 어떻게 돼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건 아닌데 영업이익률은 반전을 하죠. 크게 증가합니다. 매출은 전기에 비해 많이 둔화되었지만 적극적인 원가 체질 개선을 추구하면서 뭔가 생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원가를 줄이는 그런 등등의 방법을 추구함으로써 2011년에는 영업이익률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죠. 많이 파는 것, 즉 매출액만으로 보이지 않던 수익성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재무 비율이 바로 이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죠. 사마페인트 사례에서 보듯이 매출액만 본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그런 것이죠. 자, 먼저 매출 총이익률을 살펴보죠. 매출 원가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바로 매출 총이익인데,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죠. 자,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값이고요. 자, 이거 뒤집어 생각하면 매출 원가의 비율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을 빼면 매출 원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매출 총이익률을 높이려면 보다 많은 이익을 실현해야겠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값이므로 매출을 높이거나 매출 원가를 낮춰야겠죠. 매출 총이익을 높이려면. 자,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품을 싸게 떼와서 비싸게 팔면 매출 총이익은 증가하겠죠.
자, 대량 구입을 만약에 해요. 그럼 할인을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면 결국 매출 원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매출 총액을 높이는 방법을 지금 설명한 거죠. 자, 제조업의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제조 원가 절감을 통해 매출 총이익률을 높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조기업이 이 매출 원가 절감 1% 하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제조 원가가 상승하여 매출 총이익률이 낮은 반면에 제약산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서는 이 비율이 매우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출 총이익률을 고려할 때 업종 특성에 따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이 다른데 매출 총이익률을 단순 비교해서 이 회사는 수익성이 좋네, 저 회사는 수익성이 낮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일 업종 내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조선업은 조선업끼리, 건설업은 건설업끼리, 제약산업은 제약산업끼리 비교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영업이익률, 본업의 이익을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그럼 매출 총이익이죠. 여기에 영업비용인 판매관리비를 추가로 뺀 값이 영업이익이고 이 영업이익의 의미는 본업으로, 주업으로 벌어들인 경영성과를 의미합니다. 영업이익률은요.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고 이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주된 활동 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자, 경영자의 능력, 기업의 산업 내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아주 유용한 척도예요. 다른 비율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 역시 한 해석값만 봐서는 안 되고 동종업계의 비율 및 회사의 또는 회사의 과거 추세 대비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었다, 악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상장기업들의 산업별 평균 영업이익률이 지금 제시되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농업, 임업, 어업 산업에 속한 기업이 4개밖에 안 되지만 자, 영업이익률 얼마입니까? 3% 조금 넘죠. 제조업의 경우에는요. 467개의 기업이 속해 있고 6% 조금 넘네요.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디입니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도 여기 속하겠죠? 영업이익률이 무려 23%가 넘습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도 역시 높네요. 15%를 넘고. 자, ROA와 ROE를 살펴보죠. 이 ROE는 특히 워렌 버핏, 투자의 기재인 워렌 버핏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이죠. 자, 이 ROA와 ROE를 한꺼번에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화를 살펴보시죠. 가상으로 꾸며놓은 대화인데 먼저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 말을 하죠. 김 사장에게 자, 요즘 김 사장 회사 잘 나가는 것 같던데 김 사장 표정이 별로네.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 수익이 괜찮은 거야? 라고 물어보죠. 김 사장이 답을 합니다. 잘 나가긴 개뿔. 재무제표를 보라고 우리 회사에.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총 20억 원인데 올해 순이익은 1억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총 자산 대비 순이익이 5%밖에 안 된다 이거지. 이게 ROA입니다. 그러니까 ROA는 자산 대비 순이익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장이 재무상태표를 보니 부채를 제외하고 자네가 투자한 자본은 10억 원이네. 그러니까 20억 원 중에 절반이 이 김 사장이 직접 투자한 돈이죠. 경영자 관점에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단독 주주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 주식을 이 김 사장이 전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김 사장이 결국 이익 난 걸 다 가져가겠죠. 그럼 김 사장은 10억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10억 원 투자했는데 1억 원을 가져가니 10%의 수익이 난 거죠. 이게 바로 ROE입니다. 그랬더니 감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대비 5% 수익이지만
강 사장이 투자한 관점에서 본다면 김 사장이죠. 김 사장이 투자한 돈이 10억밖에 안 되니 10억 대비 1억의 이익이 났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10%에. 아까 여러분 우리나라 산업평균 보셨죠? 영업이익률. 제조업의 경우에는 6%가 좀 넘어요. 근데 10%가 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동종산업에 속한 기업 대비 뭐예요? 높은 이익을 낸 거죠. 자, 이 김 사장은요. 자산 대비, 즉 ROA를 기준으로 봤을 땐 성과가 별로라고 판단했고, 그런데 이 사장은 다른 관점에서 보죠. 주주 관점에서 당신이 주주 아니냐? 당신이 10억 전부 투자했는데 그때 10억 대비 1억을 투자했으니 그게 10%죠? 그게 ROE예요. 그 ROE 기준으로 보면 성과가 높다 이거지. 아까 살펴봤죠, 여러분? 평균, 상장기업 평균 제조업의 경우 6%를 좀 넘는데 지금 이 기업은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그죠? 높은 거죠. 그래서 이 ROA, Return on Asset이라는 게 총자산 이익률을 의미하고요. 사업에 투자된 자산 중에서 얼마나 이익으로 돌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재무 비율이에요. 이 총자산은 총자본, 즉 타인 자본인 부채와 자기 자본인 자본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총자본 이익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계등식 기억나십니까?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바로 총자산이고 결국 총자산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합이잖아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합을 총자본이라고 한다면 결국 총자산 이익률은 총자본 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ROA를 구할 때 분자의 단기순이익 대신 영업이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때 ROA는 경영자가 수익 창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수익을 창출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ROA는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은 물론 경영자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도 이용됩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수익을 얼마나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죠. 자, ROE는요. ROE는 리턴 온 이쿼티라고 하는데 이쿼티가 뭡니까? 자본이죠. 자기 자본. 자, 자기 자본 이익률을 의미합니다. 에쿼티가 자기 자본을 의미하므로 즉 주주로부터 조달하는 돈이죠. 주주들이 투자한 자기 자본에 비해 이익이 얼마나 창출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죠. 당기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 ROE고요. 워렌 버핏이 굉장히 애용하는 지표이죠. 투자할 때. 이 ROE는 주주의 입장에서 회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죠. 만약 ROE가 정기예금 이자율에도 못 미친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처분하고 투자를 처리하고 즉 아니 회사에 높은 수익을 내라고 예금에서 빼가지고 돈을 투자했더니 아니 예금보다 낮은 수익이 나는 거지. 열받죠. 차라리 예금에 그냥 둘 걸.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를 철회하거나 경영진을 교체하겠죠. 자, 김 사장과 이 사장의 대화에서 순이익이 똑같은데 ROA는 10%로 ROA는 5%였죠? 자, 왜 ROA보다 높을까요? 이걸 부채의 러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주주 이외이자에게 돈을 빌려와서 수익을 올린 거죠. 즉 자기가 출자한 돈 10억에 주주 이외이자로부터 즉 남으로부터 10억을 추가로 빌려와서 돈을 굴린 거죠. 그래서 주주 이외이자에게 돈을 빌려와서 수익을 올렸죠. 자, 그 수익이 타인 자본 비용보다 즉 남으로부터 빌리고 지불해야 되는 대가보다 즉 이자 비용이죠. 그거보다 높다면 돈을 빌려올 가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타인 자본의 사용을 통해 얻은 수익이
그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 이자 비용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리면 빌릴수록 좋은 거죠. 빌려온 값보다, 빌려온 비용보다 그 빌려온 돈으로 창출한 수익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익이 점점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레버리지 효과예요. 그래서 이 ROA가 ROE보다 큰 이유는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ROA는 낮지만 ROE는 커지는, 즉 주주 이외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와서 그 빌려온 대가로 치르는 이자 비용보다 빌려온 돈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더 커서 그만큼 뭐예요? 주주의 부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ROE가 증가한 것이죠. 자, ROE도 마찬가지로 ROA처럼 분자의 당기순이익 대신 영업이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배당률을 볼게요. 이 배당률은 주주에 대한 보상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회사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은 보통 현금으로 지급돼요. 배당률이란 주당 액면 금액에 비해 얼마의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투자자의 배당금 수익을 나타내기 때문에 투자자가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겠죠. 왜냐하면 투자 대비 배당금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좋은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5,000원짜리 주식이 있고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회사는 500원의 배당을 주고 다른 회사는 1,000원의 배당을 준다면 당연히 뭐예요? 500원 배당해 주는 회사를 선택합니까? 1,000원의 배당을 주는 회사를 선택합니까? 그렇죠. 못합니다. 1,000원의 배당을 주는 회사를 선택하겠죠. 자, 이 배당률은요. 정기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주주들이 모인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많으면 당연히 배당률이 높고 당기순이익이 적으면 당연히 배당률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배당이란 게 이익을 잘라주는 거예요. 자, 배당률이 높다고 반드시 투자자에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는요.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벌어들이는 족족 이익을 모두 배당해버리면 미래를 대비한 투자 자금을 포기하는 셈이니까 미래가 없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을 추구하는 회사는요. 배당보다 산이후보를 선호합니다. 그런 회사는 배당률이 낮고요. 성숙기에 진입해서 더 이상 이제 성장이 어려울 때 그때 뭡니까?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배당률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장 기업의 배당률은 높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